돈은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한국 청년들이 연애를 시작조차 못하는 진짜 이유. 연애의 위기는 지갑이 아니라 여유에서 시작된다. 서울 내 한복합 쇼핑몰 지하, 퇴근 시간대의 카페. 자리가 거의 찼는데도 소음은 크지 않다. 웃음소리 대신 스크롤 소리가 들린다. 테이블마다 휴대폰이 놓여있고 누군가는 컵을 들기 전 화면을 먼저 확인한다. 맞은편에 사람이 있어도 손가락은 화면을 향한다. 연애요? 해보고 싶은데 시작이 너무 귀찮아요. 이 말을 꺼낸 건 스스로를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20대 후반 남성이다. 그는 소개팅 앱을 설치했다가 지운 경험을 담담하게 말했다. 매칭되고 첫 메시지 보내고 언제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괜히 말실수라도 하면 마음 다치고 그 과정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그의 말 끝에는 돈이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비로가 있었다. 연애가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자동으로 경제 이야기로 이어진다. 월세, 대출, 불안정한 고용, 오르는 물가. 청년에게 삶이 팍팍한 건 사실이고 연애가 비용을 동반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 는 한 줄로만 설명하기엔 자꾸만 설명 밖의 장면들이 나타난다. 돈이 있어도 시작을 미루고 시간이 있어도 화면 속으로 도망치고 사람을 만나고 나서도 다시 생각해볼게요 라는 말로 관계를 접는다. 돈은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돈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연애의 문 앞에서 사라진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건 청년들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정서적 여유와 주의력, 그리고 관계를 견디는 체력이다. 지갑이 아니라 에너지가 바닥난다. 연애의 시작은 원래도 단순하지 않았다. 서로를 모르던 두 사람이 시간을 맞추고 말투를 조심하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과정.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어색함이 있고 애매함이 있고 잘 될지 아닐지 모르는 불확실함이 있다. 그런데 지금 세대에게 그 불확실함은 낭만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시작의 비용이 돈이 아니라 에너지로 체감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20대 중반 여성은 연애 자체보다 연애를 시작하는 행정이 힘들다고 했다. 대화도 해야 하고 답장 타이밍도 봐야 하고 너무 들이대는 건가 너무 무심한 건가를 계속 계산해요. 만나는 약속 잡는 것도 회의 잡는 느낌이고요. 그는 마음이 생기기도 전에 피곤해진다 고 덧붙였다. 른 연애가 감정의 영역에서 관리의 영역으로 옮겨갔다는 느낌을 전한다. 감정이 깊어지기 전부터 이미 일정과 이미지와 메시지의 리듬을 운영해야 하는 시대. 관계는 시작부터 수행평가처럼 느껴진다. 누군가는 그 부담을 자기소개서 연애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플랫폼이 있다. 플랫폼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플랫폼이 청년의 일상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놓았고 그 변화가 연애의 구조를 재편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연애의 진짜 통화는 주의력이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낚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면 속 세계가 커질수록 시간은 더 잘게 쪼개진다. 알림이 시간을 끊고 자동재생이 시간을 삼키며 짧은 영상이 시간을 조각낸다. 그 결과 남는 건 긴 시간이 아니라 작게 찢어진 시간이다. 연애는 그 찢어진 시간 속에서 자라기 어렵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데 필요한 건 단순한 빈 시간이 아니라 연속된 주의력이기 때문이다. 20대 초반 대학생 A씨는 데이트를 앞두고도 불안하다고 했다. 이유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었다. 이상하게 대화가 길어지면 집중이 안 돼요. 머릿속에서 지금 휴대폰 보면 재미있는 거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상대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제 뇌가 길게 버티질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서 숨긴다 고도 했다. 책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를 드러낸다. 짧은 자극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이 퇴화하기 쉽다.
연애는 바로 그 지루함의 시간이기도 하다. 은 갑자기 오지만 친밀함은 천천히 쌓인다. 그 천천히 쌓이는 시간을 살려두려면 화면이 빼앗아가는 주의력과 감정의 여유를 되찾아야 한다. 선택지는 늘었는데 결심은 사라졌다. 예전의 만남은 발견에 가까웠다. 같은 학교, 같은 직장, 같은 동호회, 친구의 소개. 제한된 반경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가 이어질지 말지 경험을 통해 판단했다. 지금의 만남은 검색에 가깝다. 화면 위에 사람들을 스치듯 보고 마음에 들면 남기고 애매하면 넘긴다. 손가락 움직임이 관계의 가능성을 결정한다. 문제는 선택지가 늘면 선택이 쉬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가 되기 쉽다는 점이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결정은 부담이 된다. 결정은 곧 다른 가능성을 포기한다. 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좀 더 봐야지 라고 말하며 결정을 미루고 더 나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감각 속에서 지금의 만남을 얕게 소비한다. 얕은 만남이 반복될수록 신뢰는 자라지 않고 관계의 시작은 더 어려워진다. 데이팅 앱을 사용해본 이들의 말에는 공통된 장면이 있다.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안 움직였다. 화가 이어지는데도 갑자기 귀찮아졌다. 한 번 만나고 나서도 다음에 또 볼까 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다. 그 감정의 배경에는 상대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다음이 계속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자리한다. 다음이 있다는 생각은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현재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든다. 연애는 손해볼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한다. 연애가 시작되려면 감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연애를 시작한다는 건 일정한 수준의 손해를 감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간도 써야 하고, 돈도 써야 하고, 때로는 상처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여러 영역에서 이미 손해를 충분히 보고 있다고 느낀다. 불확실한 미래, 경쟁, 비교, 번아웃. 그런 상황에서 연애는 추가 손해의 가능성으로 읽히기 쉽다. 한 취업준비생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미 너무 지쳐서요. 연애하면 좋을 것 같다가도 고 마음 쓰고 헤어지면 또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요. 그는 연애를 무해서 슬픈 날도 있지만 연애를 했다가 망가질까 봐 더 무섭다고 했다. 이 감정은 단순히 겁이 많다는 말로 정리하기 어렵다. 사회가 청년에게 요구하는 효율과 성과의 기준이 올라갈수록 관계에서도 효율을 요구하게 된다. 확실한 보상, 확실한 만족, 확실한 안전. 하지만 관계는 원래 확실하지 않다. 확실함을 요구하는 순간 관계는 시작되기 전에 무너진다. 대화 근육이 약해진 세대. 연애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버티는 기술에 가깝다. 상대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제공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다. 친밀함은 재미뿐 아니라 침묵과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유지되는 안정감에서 자라난다. 그런데 청년들의 일상은 침묵을 허락하지 않는다. 침묵은 곧바로 화면으로 메워진다. 기다리는 순간은 스크롤로 채워진다. 심심함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 줄어든다. 한 대학 상담센터에서 청년들을 만난다는 상담사는 요즘 연애 상담에 끼어드는 대화의 시작보다 대화의 유지라고 말했다. 말문을 여는 건 앱이 도와주지만 깊어지는 순간을 버티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급격히 지치거나 도망치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관계의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관계의 지속력이 약해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연애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 디지털 환경은 관계의 규칙을 바꿔놓았다. 답장의 속도는 관심의 척도가 되고 읽음은 권력의 표시가 되며 공개된 SNS는 비교와 감시의 공간이 된다. 연애는 두 사람의 문제인 동시에 주변의 시선과 온라인의 문화까지 함께 떠안는 일이 된다.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의 SNS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전 애인의 흔적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진 공개는 언제부터가 적당한지 같은 질문들이 등장한다. 이런 질문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함이 쌓여 연애의 진입 장벽을 올린다. 예전에는 없던 부담이 늘어난다. 청년들은 이런 부담을 눈치 비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비용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감정과 시간을 소모한다. 그리고 소모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더 안전한 선택지로 이동한다. 화면 속 콘텐츠, 혼자 하는 취미, 대체 가능한 위로. 그렇게 연애는 선택지의 바깥으로 밀려난다. 혼자인 삶이 편해졌다가 아니라 설계되었다. 혼자 사는 삶이 늘면서 혼자를 위한 서비스도 촘촘해졌다. 혼자 먹는 식사, 혼자 여행하는 상품, 혼자 보는 콘텐츠, 혼자 대화하는 AI. 혼자의 삶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되었다. 그 변화 자체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그 방식이 지나치게 매끄러워질수록 관계는 상대적으로 거칠고 불편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가 오래 머무는 순간이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사실을 강조한다. 자의 시간을 붙잡는 것이 플랫폼의 목표라는 것. 이 구조 안에서 연애는 플랫폼에게 그리 반갑지 않은 사건이 될 수 있다. 누군가 실제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화면을 덜 본다면 체류 시간은 줄어든다. 반대로 외로울수록 사람들은 화면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온다. 외로움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시장의 기회가 되는 순간 사회는 불편한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돈이 아니라 뇌라는 말의 함정과 진실, 연애 위기를 뇌로 설명하는 이야기는 강력하다. 짧은 자극이 도파민 보상 체계를 자극하고 반복 노출이 내성을 만들고 현실의 느린 상호작용이 지루해진다는 주장. 이 이야기에는 설득력이 있다. 동시에 위험도 있다. 모든 책임을 개인의 뇌로 돌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폰을 덜 보면 된다. 는 식의 결론으로 쉽게 미끄러진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개인에게만 훈계를 던지는 방식이 아니다. 왜 우리는 폰을 덜 보기 어려운가? 왜 쉬는 시간마저 화면으로 채워야 하는가? 왜 사람 관계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생기기보다 노력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되었는가? 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사회 설계의 문제다.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는 청년을 비난하기보다 가 시작되기 어려운 삶의 구조를 보아야 한다. 불안정한 미래, 경쟁, 비교, 과로, 고립. 그 위에 플랫폼이 주의력을 흡수하고 선택 과부하가 결심을 마비시키고 관계의 실패가 온라인에 남는 문화가 부담을 키운다. 이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얽힌 결과가 지금의 연애 소멸이다. 연애는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연습. 연애를 회복시키는 해법은 청년에게 돈을 더 주자 같은 단일 처방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론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어야 한다. 만 그보다 먼저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되찾아야 한다. 그 조건은 거창하지 않을 수 있다.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여유, 만남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공간, 비교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무엇보다 느린 과정을 존중하는 문화다. 한 지역 커뮤니티 모임 운영자는 사람들이 처음엔 어색해하지만 몇 번 얼굴을 보면서 금방 편해진다고 말했다. 요즘은 연애가 아니라 친구도 만들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관계가 만들어져요. 화면 속에서는 그 과정이 너무 생략되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건드린다.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경험에서 생긴다. 경험은 반복에서 생긴다. 반복은 시간이 허락해야 가능하다. 연애는 효율적인 활동이 아니다. 불확실하고 시행착오가 있고 감정의 낭비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그렇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졌다. 비효율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관계는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효율을 감당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가 제공하는 여유다. 연애의 위기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성적표다. 돈은 문제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장벽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돈만 부족한 게 아니다. 집중할 힘도 부족하고 회복할 여유도 부족하며 불확실함을 견딜 체력도 부족하다. 그 부족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한 사회가 청년에게 어떤 속도로 살라고 요구해왔는지의 결과다. 연애의 위기는 사랑의 위기이기 전에 일상의 위기다. 하루가 너무 빠르고 마음이 너무 얇아지고 관계가 너무 평가받는 세상에서 사랑은 시작하기 어렵다. 그래서 청년들은 말한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시작이 너무 피곤해요. 그 피곤함을 핑계라고 부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 피곤함을 시대의 징후로 읽어낼 때만 연애의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된다. 오늘도 카페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 화면을 넘기며 웃고 잠깐 허무해하고 다시 넘긴다. 누군가의 손이 휴대폰에서 잠시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 창밖을 본다. 사람을 본다. 그 짧은 순간이 길어질 수 있을까? 연애가 다시 가능해지는 건 어쩌면 그 순간을 늘리는 일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